네, 오늘 SK 하이닉스를 보시면 정말 아쉬운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먼저 장 초반에 6%의 갭 상승을 만들면서 출발을 했고 또 장중에 무려 9%의 급등을 보여줬지만 종가는 어떻게 됐어요? 종가는 윗꼬리가 길게 발생되면서 보합권까지 주가가 밀리면서 종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밀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제가 최근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SK 하이닉스를 분석을 할 때는 반드시 선물 시장, 선물 시장을 체크하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제가 무리하게 접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나스닥 선물 시장을 볼게요. 나스닥 선물 지수를 봤을 때 장 초반에 급등하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저항대 있죠. 저항대의 주가가 가까워지니까 점점 캔들의 크기가 어떻게 됐어요? 캔들의 크기가 점점 작아졌죠? 이 앞에 보이시는 차트는 1시간 봉 차트입니다. 자, 1시간 단위 차트인데 점점 캔들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이 지수에 힘이 빠졌다. 힘이 빠지면서 오후 2시죠. 자, 오후 2시에 갑자기 투매가 나오면서 이렇게 급락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 선물이 밀리면서 결국에 우리나라 선물 시장도 동일하게 2시부터 급락이 나왔습니다. 2시부터. 그래서 우리가 SK 하이닉스의 분봉 차트, 1시간 봉 차트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지금 보면은 2시에 정확하게 2시에 급락이 나왔어요. 2시에 보면은. 그렇죠? 이렇게 이 SK 하이닉스는 주가가 밀려버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SK 하이닉스 뉴스 찾아보면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뭐 나쁜 뉴스는 없단 말이에요. 지금 뭐 종전도 가까워지고 있고 솔직히 뭐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는 수요가 여전하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내마녀의 날이 다가오면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 당분간에는 이 변동성을 피할 수는 없다. 변동성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요. 일단은 지금 투자 심리가 많이 꺾여 있어요. 이걸 꼭 아셨으면 좋겠는 게, 자, 보세요. 그 전에 상승이 나올 때는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주가의 각도를 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자, 처음에 저점을 높일 때는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두 번째 저점을 높일 때는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점을 높이는 각도가 가팔랐죠. 그만큼 저점 대기 매수세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SK 하이닉스를 매수하고 싶은 심리가 강력하다 보니까 떨어지기도 전에 추세선에 닿기도 전에 먼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땠어요? 이번에는 20일 이동평균선이 이탈됐죠. 그죠? 저점을 높이는 각이 빠졌단 말이야. 그만큼 투심이 좀 꺾여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거래량입니다. 여러분들, 거래량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시장의 관심을 나타내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다. 근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상승이 나왔어요. 이때까지는. 그죠? 거래 늘어나면서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은 어떤 구간이에요? 거래량이 줄고 있는 구간이다. 그만큼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SK 하이닉스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지금부터는 변동성을 피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 변동성 안에서 매매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야, 너는 무슨 차트만 보고 얘기를 하냐? SK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 이런 얘기를 왜 안 하냐?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지난 영상들, 저 솔직히 말해서 SK 하이닉스는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촬영했을 겁니다. 거의 1년 가까이 매일같이 촬영하고 있는데 기업에 대한 분석은 너무 많이 해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뭡니까? 바로 실적 모멘텀이에요. 실적 모멘텀. 그래서 바로 나왔는데, 자, 3일 전에 제가 영상을 촬영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동안에는 개인과 기관이 주도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 외국인들이 돌아오면서 손바뀜이 나올 수 있다. 자, 손바뀜이 나올 수 있다라고 3일 전에 영상을 촬영하면서 말씀드렸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었습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그죠? 여기 밑에 수급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정 어디였냐? 네. 여기 보면은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모습이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이제 곧 매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자, 일단 환율을 좀 보는 게 중요합니다. 환율. 왜 환율을 보냐?
결국 외국인들은요, 솔직히 뭐 이것저것 따지면서 매매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든. 얘네들은 그냥 기계적인 매매를 많이 해요. 근데 특히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게 환율이거든요. 최근에 환율이 계속 오르니까 솔직히 SK 하이닉스 실적 좋지, 모멘텀 좋지, 기업 성장력 좋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계속 매도했잖아요. 그 이유가 환율 때문이었어요. 환율. 그죠? 근데 지금 환율이 고점 찍고 다시 밀리고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외국인들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보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 이틀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매집을 할 때 좀 머리가 아픈 게 뭐냐면은 얘들 돈이 많아서 주가를 계속 빼면서, 그러니까 주가를 빼면서 매집을 해요. 그러니까 하락형 매집을 보인다는 거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음봉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커졌지만 이 안에서 외국인들은 오히려 물량을 늘려가는 패턴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들의 물량을 체크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매집을 하는지 보세요. 오늘 JP모가 하루 종일 샀습니다. 종가까지 샀어요. 빠지면 더 샀어요. 오늘 종가에 3만 주 빠지니까 더 샀어요. 이런 식으로 매매한다고.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해야 돼요. 우리도 올라갈 때 급격하게 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장세 판단을 하면서 여러분들 매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데요. 그전에는 여러분들 장세가 어떤 장세야? 상승 장세잖아. 상승 장세, 상승 추세에서는 돌파 매매, 종가 베팅 그냥 눈 감고 사도 올라요. 솔직히. 그죠? 이런 장에서는 그냥 눈 감고 사도 그냥 올라가. 그래서 상관없는데 지금은 아까 말했다시피 투심이 좀 꺾였고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집은 공매도 치면서 밑으로 받거든요. 공매도 치면서 밑으로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파동이 있다고 한다면 눌릴 때 잡고 올라갈 때 대응. 눌릴 때 잡고 올라갈 때 대응. 만약에 내가 장기 투자라고 한다면 대응 안 하더라도 저도 눌릴 때 추가 매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적 발표 나오기 전에. 실적 기대감 나오기 전에. 그게 언제입니까? 지금 6월 달이에요. 6월 달. 벌써 6월 중순이 됐죠? 6월 중순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미리 잡아놔야 돼요. 자,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1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에 먼저 급락 한번 줬다가 실적 발표 다가오니까 엄청나게 끌어올리고 슈팅 줬습니다. 실적 나오고 나서. 그죠? 이번에도 이런 패턴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주가 눌릴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눌리면은 그때 우린 다시 눌림목 매수 기회를 잡아볼 건데 그러면 어떻게 잡아야 되냐? 당연한 거죠. 제가 분명 말했습니다. 선물 시장 봐야 돼요. 선물 시장 보고 오늘 밤에 제가 물론 볼 거예요. 제가 볼 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늘장에 요 양봉 이어주는지 이 상승 이어주는지를 체크를 먼저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월요일장에 같이 대응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주가가 올라갈 때는 오늘장에도 사실 지금 뭐 막판에 갑자기 밀리긴 했지만 오늘장에서도 아침에는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상승이 나왔어요. 이게 베스트예요. 그러니까 매수 물량이 늘어나면서 계속 올려주는 거. 이게 베스트인데, 자, 마지막에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늘어난 거거든요, 이거. 마지막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그럼 뭐야?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매도 물량이 나올 때는 기다렸다가 매도 물량이 멈추는 시점에서 매도 물량이 멈추고 주가만 떨어지는 그런 구간에서 우리가 바닥을 잡아야겠죠. 왜? 매도가 계속 나오면 아무리 우리가 매수를 하려고 해도 반등이 안 나오니까 우리는 기다렸다가 잡아야 된다. 이해됐죠? 근데 이 타이밍에 기관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지 외국인들이 다시 사주고 있는지 사준다고 한다면 시장가로 끌어올려주는지 이런 걸 체크하면서 대응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올라갈 때는 뭐야? 반대로 보면 돼요. 돈이 들어올 때는 뭐야? 홀딩 하다가 오늘처럼 이렇게 저항 구간에 왔는데 힘이 안 붙어. 저항에 왔는데 힘이 안 붙고 선물시장 빠진다 그러면은 빠르게 또 대응할 준비도 해놔야겠죠. 변동성이 크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 바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SK 하이닉스의 매수 타점 혹은 추후에 매도 타점이 만약에 장중에 나왔다고 한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번 주말 안에는 여러분 다 요청을 좀 해놓으세요. 네, 제가 정리를 할 겁니다. 리스트를 정리를 할 거고 요청을 해놓으시면은 바로 대응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릴 거고 또 오늘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하신 분들은 잠깐만요. 제 연락처 모르시죠? 제가 여기다가 연락처를 좀 남겨드릴게요. 보이시죠? 010-7908-3845입니다. 여기다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SK 하이닉스니까 하이.
자, 하이라고 딱 두 글자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말씀드렸던 타점들 다 보내드릴 거고요. 또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 자,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자, 댓글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이왕이면은 진짜 신고가에서 매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신고가라고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정말로 예전에도 신고가 댓글이 많이 달리니까 진짜 가더라고. 정말로.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뒤에다가 히든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계신다면 조금만 더 보세요. 이거 받아가세요. 조금만 더 봐.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중요한 거. 종목 선정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항상 시장의 변수, 시장의 변동성. 사실 오늘 같은 이런 급락을 맞으면 참 머리가 아파지죠. 근데 이런 걸 자꾸 뭐 맞추려고 하지도 말고, 자꾸 뭘, 이게 시장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골머리 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말할게요. 왜냐면 이런 변수, 변동성은 언제나 있고, 우리는 맞이할 준비만 되어 있습니다. 맞이할 준비. 근데 그럴 때 애초에 우리가 종목을 잘 골라놔야만 여기에서 뭐 타점을 잡든 뭘 하든,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종목이 잘못되어 있으면, 종목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그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기법이 아무 의미 없어요. 기법이. 그래서 이번에 제가 준비한 종목은 주가의 바닥권에서 실적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기관 외인들이 매집을 하기 시작한 상승 초입. 자, 상승 초입에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3박자가 맞죠? 차트 바닥, 기관 외인 수급, 그리고 실적 모멘텀. 그래서 지금부터 이 히든 종목 소개해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셔서 다들 꼭 좋은 수익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종목 선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물론 차트 분석 중요합니다. 수급 분석도 중요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것은 재료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결국에는 재료의 기대감이 살아있어야 이 기대감이 시장의 관심을 불러오고 또 이 시장의 관심이 수급으로 유입이 되면서 차트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재료 분석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재료를 선정을 할 때도 뭐 나만 좋아하는 재료는 안 됩니다. 그죠?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좋아하는 재료를 선정해야 우리가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20년 넘게 이 바닥에 있으면서 느꼈던 거지만 언제나 먹히는 재료가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료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흑자 전환입니다. 흑자 전환. 자, 흑자 전환이 뭐죠? 자, 한 기업이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다가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제부터 성장을 시작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자, 봤을 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이익이 감소를 하면서 주가도 깊게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았는데 이 주가의 바닥권에서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됐거든요. 그렇죠? 보면은 지난 분기입니다. 지난 분기에서 이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주가의 반등이 시작이 됐고요. 또 실제로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주가의 바닥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 대금이 터지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스마트 머니. 자, 스마트 머니가 유입이 되는 거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쌍바닥이죠. 자, 쌍바닥을 그리면서 반등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도 보면은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 직전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급을 봤을 때도요. 자, 수급을 봤을 때도 최근에 대량 거래 대금이 동반이 되면서 이 앞에 있는 언덕 매물을 한 차례 소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주봉 차트를 잠깐 볼게요. 자, 주봉 차트를 보면은 이 박스권이죠. 자,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는데, 근데 거래 대금 보세요. 거래 대금. 어떻습니까? 이 박스에 있는 모든 매물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 거래량을 수반한 이 수급 주체, 자, 매수 주체를 봤을 때도, 자, 밑에
이 기관 보유 수량에 한번 집중을 해주세요. 자, 기관 보유 수량이 지금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그죠?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아주 물량을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보이는 이제 특징은요, 기관들이야 지금 거의 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도 같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보면은 외국인들도 슬슬 매수 물량을 늘려가면서 양매수로 좀 잡히고 있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예,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거니까 꼭 이 종목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종목 받는 방법은요. 자, 제가 다시 연락처 좀 띄워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010-7908-3845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히든, 자, 히든이라고 딱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 놓으시면은 제가 종목의 이름과 또 얼마에 매수하고 또 얼마에 매도해야 될지 이 목표가까지 또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들 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도 저에게 구독 그리고 좋아요까지 많이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제 영상 또 자주 찾아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